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하는 생각 가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특히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 돌아보는 지난날에는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요양병원 창가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김영수 어르신 83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83이 아니라 60살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르게 했을 텐데. 이 한마디가 곁에 있던 박 선생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첫 장에는 이런 다짐이 적혀 있었죠. 만약 60살로 돌아간다면 이 7가지만큼은 반드시 다르게 살아가리라. 어르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국내 한 노인 전문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84%의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하고 말이죠.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인생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7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어르신의 60대, 70대, 그리고 80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4번째 이야기는 꼭 주목해 주세요. 이것 하나만 알아도 노후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에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후회. 그때 건강 좀 챙길 걸. 82세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힘들게 입을 떼셨죠. 61살 때였나. 아내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병원에 같이 가주질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 후 아내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고 6개월 만에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했죠. 이철수 어르신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잠 못 이룬다고 하십니다. 내 인생 가장 큰 후회는 그날 아내 손을 잡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요. 그 한 번의 외면이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이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대신 잠시 밖으로 나가 걷기로 결정하는 것. 자녀에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를 건네기로 하는 것. 미루던 병원 검진을 예약하는 것. 이런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60대 생활 습관이 이후 20년 삶의 질을 무려 85%나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결정의 법칙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김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이때의 선택이 당신의 70대와 80대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80대 환자 10분 중 8분은 60대로 돌아가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7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건강을 방치한 것, 두 번째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 세 번째는 돈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 3가지 후회만 피해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85세 최은자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0대 때는 정말 건강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자꾸 미루고 몸이 좀 쑤시고 아파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 그런데 결국 70대 초반부터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먹는 약만 12가지예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60대에 내가 내 몸을 조금만 더 아끼고 신경 썼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후회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10%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60대에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10년 후 삶의 만족도가 무려 7배나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89세 윤민수 어르신은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5km를 걷고 텃밭을 가꾸며 꾸준히 책을 읽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60살 때 심장마비로 크게 쓰러졌었지. 그때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넘기기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걷고 채소 위주로 먹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그 덕분에 30년 가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윤민수 어르신의 사례는 60대 결정의 법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60대의 선택이 남은 30년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의 사소한 습관이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0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60대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치매 위험 85% 줄이는 기적의 3분 운동. 이제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드시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68세 한상진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등산을 즐기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의사가 MRI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근감소증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0대부터 시작된 근감소증은 매년 1%씩 근육량을 감소시킵니다. 5년이면 무려 15%의 근육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소실의 함정입니다. 특히 60대의 운동을 멈추면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한번 잃어버린 근육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88세가 되신 한상진 어르신은 18년째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내가 68세 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 한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 중 78%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어르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단 3분만 투자해도 치매 위험을
85%나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시 짬을 내어 할 수 있죠. 82세 정순덕 할머니는 이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65세 때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지. 그때 신경과 교수님이 이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무려 17년간 매일 꾸준히 이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매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노인 의학 전문가 임성민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에는 아직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질병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 가서야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건강관리를 미루곤 하죠. 그러나 80대 어르신 10분 중 9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어르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5가지 황금 습관이 어르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루 하고 마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인의학계에서는 황금의 60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0대의 선택이 80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60대를 위한 5가지 황금 건강 습관, 하루 30분 걷기.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65%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질환 예방 효과가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7시간 충분한 수면. 숙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4.9%나 줄여줍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52%나 된다고 하니 식사 때마다 꼭 챙겨 드세요.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취미 갖기.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40% 늦춘다고 합니다. 뜨개질,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 뭐든 좋습니다. 63세에 건강검진에서 여러 위험 신호를 발견했던 오미자 씨는 이 5가지 습관을 10년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골밀도 감소.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5가지 습관을 알려주셨어요. 현재 73세인 그녀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위험도 사라졌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낸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이 5가지 황금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푹 자기, 단백질 챙겨 먹기, 새로운 취미 갖기. 이것만으로도 어르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한 자녀분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소중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3번째 후회. 은퇴 자금,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이야.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싶었지. 84세 서정호 어르신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에서 35년간 헌신한 후 받은 퇴직금은 6억 원. 평생 참고 살았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뒤늦게 골프도 배우며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금세 흐려집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의료비로 목돈이 쑥쑥 빠져나가더군요. 단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쓰라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마음껏 못 틀고 있어. 그 좋아하던 골프는 물론이고 모든 취미 활동도 다 그만뒀지. 아내와 매일같이 다투는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라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돈 관리를 했더라면 서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불과 5년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후 5년.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방심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을 텐데. 이것이 바로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3번째 후회. 돈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은퇴자산관리 전문가 남현주 씨는 퇴직 직후 3년에서 5년이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안심하는 순간 돈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어르신도 혹시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야금야금 꺼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 없이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은퇴 후 10년이 지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쯤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19년 차인 백기태 씨는 4개 통장 관리법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핵심은 돈을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통장을 생활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 투자 통장, 용돈 통장 등으로 나누어 목적에 맞게 관리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확실히 줄더군요. 그런데 어르신,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곁에 마음 나눌 사람 없이 외롭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4번째 후회. 외로움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들 물었을 때 1위는 질병이었지만 2위는 놀랍게도 고독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3위에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지만 78세 신혜숙 어르신의 집안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전화가 오려나. 오늘도 아이들은 전화가 없네. 노년의 고독감은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사망률을 45%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신혜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그 외로움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더군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마다 와달라고 조르고 그랬더니 결국 아이들이 부담을 느꼈는지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내가 아이들의 삶을 숨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노년의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어르신들을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 이 박사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고독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중 93%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르신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운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83세 서지현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3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외로움이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3가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죠. 첫째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이죠. 가족뿐 아니라 마음 맞는 친구, 좋은 이웃,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는 시간이죠. 서지연 할머니는 77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손주들에게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줄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내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독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노인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삶의 즐거움과 의미, 그리고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둘째,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이상의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종교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누군가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81세의 유명한 철학자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가꾸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야말로 외롭지 않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5번째 후회.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남은 건 후회뿐. 아들 녀석이 집을 사려면 적어도 5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65세 강동훈 씨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큰아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작은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한테 해준 만큼 동생한테도 해주어야 할 텐데.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최진혁 씨의 얼굴에 깊은 시름에 주름이 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후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들은 부모 희생 증후군을 겪기 쉽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과 후회 속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강동훈 씨는 2번의 심장 발작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오히려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노후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자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인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이나 관심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결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때로는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 박현숙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사는 것이란다. 그래야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박현숙 씨의 자녀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도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의 날개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84세 조병만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지금은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내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래도 자주 찾아와 줄 줄 알았지. 그런데 돈을 다 받고 나서는 오히려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볼까 말까 하니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으로 자식들의 사랑이나 효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내 노후 자금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그것도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은 주되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시작입니다. 6번째, 7번째 후회. 매일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구나. 의미 없는 날들을 보냈구나. 임종을 앞둔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부를 이루지 못한 것보다 일상의 소중함, 매일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산 것이 가장 후회된다.
77세 황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까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그런데 큰 병을 한번 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침에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조용히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우리 집 강아지와 함께 걷는 동네 산책길, 손주 녀석의 까르르 웃음소리. 이런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따뜻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는 습관이 행복감을 37%나 높이고 우울감은 42%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취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길게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낍니다. 85세 송재필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행복은 뭐 별건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91세 장수 할머니로 유명하신 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게 아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말아요. 그녀는 무려 60년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에 자꾸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어느새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니께. 행복한 노년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놀랍게도 돈이나 명예, 건강 상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질이었다고 합니다. 88세 이정식 어르신은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바둑 모임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정말 중요해요. 같이 실컷 웃고, 때로는 속상한 일 털어놓으며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기에 내가 88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소.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정경자 씨는 70세에 동화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평생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지금까지 벌써 10권의 동화책을 냈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어르신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는 80대 인생 선배님들의 후회를 통해 삶의 소중한 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강, 돈, 외로움, 가족관계,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복과 삶의 의미까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집대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어르신께서 건강과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하셨거나 곧 맞이하실 가족, 친구, 이웃이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에도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만의 건강 비결이나 행복 철학, 혹은 노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는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어르신의 삶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